자, 하나대투증권의 이종성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하루하루 참 그렇습니다. 답답하네요. 물론 이제 저 물 건너서 해외에서 역시 좀 답답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코스피 상승이라고는 했는데 이게 상승세는 아니고 뭐 반등 정도죠. 그것도 이제 프로그램 쪽으로만 좀 움직이고 있고 일단은 그래도 좀 반등이 나올 때 어떤 연유들로 좀 나오는지부터 해석해 주시죠. 예. 지금 이제 그리스 그 재정 문제에 대해서 좀 잘 해결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이 우리나라는 이제 금요일 날 먼저 선반영이 돼서 상승폭이 좀 컸었고요. 근데 미국 시장은 이제 어제 밤에 이제 그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어제 하락폭을 좀 되돌리는 그런 수준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주에 IMF하고 EU에서 이제 그리스 긴축안에 대해서 승인을 우선 해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그 내각에 대한 의회 그 신임 투표 통과로 인해서, 물론 이번 주에 그 내부적으로 어떤 찬반 투표가 예정이 돼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어떤 그런 결과는 좀 긍정적이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달 7월 달에는 이제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EPS 기업 이익 그 증가율을 지금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외 악재로 인해서 경기 측면에서 어떤 펀더멘털의 그 훼손 우려감이 좀 그 시장의 조정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기업의 펀더멘털은 굉장히 견조한 그런 어떤 상승 개선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분기하고 4분기의 그 기업 이익의 이 증가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닝 시즌이 시장의 어떤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 분석상으로 봐도 어쨌든 그동안의 어떤 하락세를 좀 마감하고 다시 어떤 단기 상승 추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좀 포착이 되는데요. 제가 좀 준비한 그 차트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어떤 겁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차트가 좀 선이 많은데요. 우선은 그 녹색 선으로 된 거는 코스피 지수와 20일 이평선이고요. 맨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아래로 이렇게 출렁이는 거는 MACD를 나타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이제 5월 초부터 지금 2개월 가까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21선을 회복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9년 이후에 그 시장이 장기 상승세에 놓여 있을 때 이런 지금과 같은 유사한 조정을 찾아보면 3번의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경우에도 2개월여 동안의 어떤 그 조정을 끝내고 그 시장은 이제 수렴형 패턴으로 진행이 되다가 결국은 그 다시 어떤 상승 추세로 복귀하는 그 과정은 21선의 회복과 MACD의 그 골든 크로스 전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도 21선 회복과 일봉상에서의 MACD의 어떤 그 상승 전환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의 이 경험상으로 보면 결국은 21선 위에서 적어도 한 20-30일 동안은 계속적인 어떤 윗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기술적 분석상에 이렇게 봐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2009년도부터의 어떤 장기 어떤 상승 추세선 하단인 그 2000 초반에 대한 어떤 강한 지지력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은 뭐 계속 어떤 그 약세장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흐름이 좀 예상이 됩니다. 역시 뭐 MACD도 하나의 그 보조 지표니까 좀 참고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자료로만 보는 것도 뭐 맞긴 합니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시그널은 이미 MACD의 상승 전환을 통해서 나타났다. 21선 회복에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몇 가지 시나리오를 좀 가정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물론 이게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사실인데 그 최선과 최악의 가정을 좀 해봐야 우리가 나중에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판단이 설 것 같아서요. 29일이죠. 현재 시간으로.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한 밤 정도가 되겠고 그리스 EU에서 과연 긴축안이 통과가 되느냐 안 하느냐. 일단 뭐 EU나 IMF에서는 이 정도 긴축안이면 됐다. 합의를 해줬는데 이게 일단은 통과를 해야 EU와 IMF가 미리 얘기를 했던
그 120억 유로 5차 지원분은 일단은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되면 디폴트로도 갈 수가 있는 거고. 예, 바로 다음 달부터 디폴트에 직면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뭐 그리스 디폴트는 뭐 리먼 브라더스 사태보다 더 뭐 클 거다. 뭐 그거보단 덜할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수치상으로 뭐 이렇게 따져보기 쉽지는 않은 거고. 예, 그 상황에 따라서 좀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좀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그 그리스 이 문제가 결국은 그 통과 쪽으로 좀 그 예상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리스 내부적으로 반대를 한다는 것은 스스로 어떤 그런 어떤 구제 금융을 포기를 하고 그 어떤 이런 그 국제 사회에서 떨어져 나가겠다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좀 그 가능성이 좀 적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그 총파업을 강행하는 등 내부 반발은 만만치 않은 그런 상태이고요. 그렇죠. 만약에 그리스 쪽에서 설사 반대쪽으로 그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IMF와 EU 쪽에서는 다시 한번 그 긴축안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구제 금융 쪽으로 가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좀 틀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제 찬성을 해서 그 긴축안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긴축을 통해서 이제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과 예. 긴축을 하면 이제 당연히 이제 경기 후퇴라는 거를 좀 감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양립할 수 없는 이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구제 금융을 통한 디폴트 리스크의 어떤 해소에는 좀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7월 11일 날 그 EU 그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최종적인 어떤 그런 그 도출안을 제시를 해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민간 부분 참여에 대해서도 어떤 구체적인 그 합의 도출을 이뤄낼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는 그 유로 재정 리스크 외에도 여전히 경기 둔화에 대한 어떤 우려감에 좀 시장의 어떤 악재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와 중국의 PMI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렇죠. 여전히 미리 어떤 예비치라든지 그런 잠정치로 인해서 이번 달에 발표되는 그 G2의 어떤 제조업 경기 상황이 여전히 좀 한풀 꺾인 그런 신호를 보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예. 여전히 그 금융시장은 좀 불안해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월말을 맞이해서 경기 선행지수와 산업생산 등의 어떤 그 경기 펀더멘탈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까지도 하락을 지속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산업생산 지표 같은 경우에도 좀 정체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서 결국은 이번 달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발표될 이 두 주요 지표가 시장이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출 증가세는 여전히 견조한 두 자릿대의 어떤 그런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어서 3분기 중에 우리나라 그 어떤 경기의 연착륙과 다음 달 경기 선행지수의 상승 전환이 예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만들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 지표는 이제 그래도 뭐 짧은 턴어라운드를 예상을 하는 거고 그리스 사태는 최악을 면할 거다. 하지만 또 뭐 긴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뭐 워낙에 무역 기반이나 제조업 기반이 예. 없는 나라니까. 예, 그 뭐 부분이 이제 이틀 만에 근본적인 한계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좀 긴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뭔가 조금 적극적으로 뭐 시장을 산다거나 하기에는 약간 좀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근데 업종으로 봤을 때 일단 시장을 이겨가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안 좋은 시장 속에서 그게 바로 건설주인데 예.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뭐 실적 뭐 기대가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계속적인 어떤 해외 수주 모멘텀은 계속 예.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중동 지역 그 GCC 6개 국가에서 예. 6월 말과 7월 사이에 그 대거 이제 그 공사에 대한 낙찰 업체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대표 그 건설업체들이 선정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하반기에도 해외의 어떤 수주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여서 그 대형 건설주에는 호재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인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국내 부동산 경기가 과연 얼만큼 살아나서 이 건설주에 얼마만큼의
그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을지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6월 20일에서부터 30일까지 그 금융 당국의 그 조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이제 구조 조정이 이제 공식화가 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제 대형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월 말에 주가 저점을 확인하였고요. 그 중견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어떤 엔트리 포인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6월 임시국회 내에서 이제 분양가의 상한제라든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이제까지 부동산 규제 그 정책에 대해서 좀 완화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건설주의 어떤 센티멘털을 좋게 만드는데 좀 일조를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주 중에서는 주로 하나대투증권에서는 어떤 것 위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저희 하나대투증권에서는 탑픽으로 삼성 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삼성 엔지니어링 빠지질 않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죠. 하나대투증권의 이종성 연구원과 함께 파워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